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가 매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2분기 호실적 내놨었고 오는 3분기 실적도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인도 증시 상장 기대감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인도 증시 상장이 이제 이게 주요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도 증시에 입성을 했고요.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3% 이상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인도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달에 이미 예비 심사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지 내에서도 현재 그 인도에 물류 기업을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자본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그만큼 현재보다는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저는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J 대한통운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사실상 당선 이후에 이런 중국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8, 19년도 때 중국과 이제 미국이 무역 분쟁을 했을 때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죽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인도 증시 쪽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수 경기만으로도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나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다음을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통운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지금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3분기 역시도 시장 기대치에 상당히 좀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물류 배송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7일 배송을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던 이유가 네. 이 밤낮 없는 이제 배송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계에 대한 그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 CJ 대한통운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한국전력을 살펴볼 텐데요. 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국전력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줬다가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줬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23,000원대 구간에 좀 저항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뭐 3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번 여름이 좀 많이 덥기도 했었고요. 폭염 때문에 시기적인 성수기 좀 진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판매량도 많이 늘었었고 그리고 판매 원가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번 실적은 나름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오늘 좀 강하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어떤 재무 개선이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한국전력은 좀 요금 인상에 대한 좀 요구 목소리가 많이 높았었는데 한 2분기쯤이었나요? 그때쯤에도 한번 인상을 기대했었는데 그때는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금 인상만 이루어지면은 재무 개선도 빨라질 거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워낙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가 지금 40조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부채도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재무 개선을 빠르게 이뤄가야 되는 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한 발짝을 좀 내딛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산업 요금이 9.7% 상승이 되면서 전체 요금으로는 한 5% 인상을 한 걸로 인상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배당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이런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기존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3%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기존에는 한 4%대 거기 중반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한 10%대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현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뉴스가 나온 한국전력입니다. 이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배당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G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하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재건주 중 하나입니다. SG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SG 같은 경우에 뭐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저는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시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X 의견을 드렸고요. SG 같은 경우에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사업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사실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면 결국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너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트럼프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거의 뭐 확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선거라는 것은 진짜 끝나봐야 저는 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해리스 지지율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마단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 그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접근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 관련해서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세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 8% 정도 지금은 주가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좀 며칠 정도 연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극단적인 방향으로 테마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또 그 양극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뭐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은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일단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하실 거라면은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매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 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점은 짚어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YG 플러스 물어보겠습니다. 로제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YG 플러스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 의견 네. 주셨어요. 자, 이슬이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그 지금 주의 종목에 또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래일째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사실 이제 뭐 10% 이상대 어떤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여전히 좀 그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사실 엔터 관련주들은 좀 좋게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본주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 블랙핑크에 대한 로제, 블랙핑크 로제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계속 좀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 YG 플러스보다는 차라리 YG 엔터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JYP 엔터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차라리 YG 엔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네. 마찬가지로 YG 플러스는 사실 실질적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음원의 유통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로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흥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다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오늘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JYP 같은 경우에는 또 상반기에는 그 가장 좀 그 이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그룹이 있는데 일단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상반기에는 일단 음원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음반을 내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는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엔터주들이 전반적인 어떤 성수기가 이제 연말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좀 지금은 다른 엔터주들, 대형주들로 좀 수급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안주 좀 찾아주셨거든요. 연말 성수기 진입에 따른 엔터주의 반등 가능성, YG 엔터나 오히려 JYP 엔터 쪽으로 포커스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안 좋을 때도 좋았고요. 오늘 반도체 좋을 때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AI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일단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TSMC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SM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했고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요를 좀 확인을 해보려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이 AI 반도체 쪽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MLB 기판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출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SMC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을 때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알파벳 쪽으로 구글 쪽으로도 이제 기판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과 함께할 걸로 제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 이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슬이 팀장님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고성장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MLB 같은 경우에 이제 다층 이런 고밀도 회로 기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서버라든지 이 GPU에 대한 어떤 성능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회로 기판보다는 고밀도 회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게 또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TSMC 실적 결과 발표를 봤을 때 발표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여전히 이제 AI 칩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닉스 실적까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도 많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마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진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제 영업 그 마진율을 보게 되면은 한 6%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한 1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매출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목표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진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꾸준한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그리고 그 관련된 소부장 종목까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세가 마감까지 이어질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